17 남북 실무회담에서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이 공동훈련하고 금강산 문화행사 그리고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자.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는 단일팀을 구성하겠다. 조총련 응원단도 부르고 북한도 230명 응원단 파견하는 것 허락하겠다. 패럴림픽에도 150명 파견하겠다는 것도 받아들이겠다. 특히 마식령 스키장하고 남북 스키장에서 남북 스키 선수들이 공동훈련 그리고 금강산 지역에서 전야제를 열겠다라는 걸 우리 정부가 차관급 회의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겁니다. 전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누가 좀 이성적인 국민들 중에 이거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실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정부는 국민의 정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민들이 찬성한 겁니까? 우리가 탈원전 정책 한다고 신고리 5호 6호 잘 짓고 있는 걸 어느 날 아침에 일단 건설 중단해라. 환경이 중요하니까 내가 환경론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그 말 한마디에 시간은 시간대로 한 달 이상 몇 달간 중단시키고 국민 세금 1380억을 손해로 날렸지만 왜 국민들은 말이 없습니까? 지금 가상화폐에 뭐 문 닫는다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집값 무슨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해가지고 만들어나가 지금 누가 힘듭니까? 서민이 더 힘들어요. 있는 사람들은 다주택자 뭐 아무리 중과 걱정 안 합니다. 쓰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서 투자할 돈을 가지고 은행이나 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천조 가까이 되는 돈이라고 안 합니까? 안 팔면 되겠다라는, 안 팔면 된다는 생각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있는 사람은 거기에 영향 거의 입지 않습니다. 자, 다시 올림픽 얘기로 되돌아왔어. 그 얘기를 제가 주택 얘기를 끄집어내는 건 또 탈원전 얘기를 원자로 건설 얘기를 끄집어낸 건 같은 맥락입니다. 정신과 용어에 선택적 기억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어떤 것에 대해서 싫으면은 그 기억을 무의식 중에 기억이 남지가 않고 메모리에 들어가지를 않는답니다. 이걸 우리가 정치적인 용어로는 지금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국민이란 용어를 필요할 때는 끌어쓰고 필요 없을 때는 쳐다도 안 봅니다. 얘기도 안 합니다. 이거 국민에게 물어봤느냐고요.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훈련하자는 걸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냐고요. 선수들 얘기를 들어봤느냐고요. 감독과 상의해봤느냐고요. 금강산 문화행사 하자는 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우리 측 차관이 먼저 제안했답니다. 왜 설악산이 아니고 금강산입니까? 올림픽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기 들고 들어가는 것도
충분하지 못해 한이 안 차서 금강산까지 가서 전야제를 지내요. 그 돈 누가 내요? 김정은이가 낸다고 했습니까? 선수단 230명 응원단 파견하면은 조총련 응원단까지 오면은 그 돈 누가 내요? 안 봤어요? 2015년 12월달 북경까지 갔어. 어? 모란봉 악단이 공연하겠다고 갔다가 북한이 올리는 뒤에 스크린 장면이 중국이고 미국이고 세계를 다 그들의 핵으로 뚜들 부수는 모습을 불편해하니까, 중국이 불편해하니까 보따리 싸고 공연도 안 하고 갔습니다. 이번 조총련 응원단 그리고 삼지연 공연단들이 와서 한국 국민들이 전혀 예민해하지 않을, 누가 들어도 객관적으로 오해가 생기지 않는 그런 올림픽만을 위한 노래를 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상연하는 뒤에 내는, 공연의 뒷배경으로 내는 게 한국 국민의 감정을 자극시키지 않는, 감정 자극이라는 것은 친북 감정을 돋우는 것도 있고 반미 감정을 자극시키는 것도 있고 반북 감정을 자극시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반북 감정을 자극시키는 화면은 안 나올 거로 보입니다. 반드시 친북을 더 장려하고 반미를 더 자극하는 그런 화면이 나오면 안 할 소리로, 2015년 12월에도 중국을 미국 지도에서 없어지게 하겠다? 똑같이 이번엔 미국의 하와이나 구암을 지도에서 없어지게 하겠다? 우리의 이 ICBM으로 사전에 검열을 다 해요? 만약 검열을 했는데, 검열하는 장소에서는, 그 장소에서는 그런 화면 안 띄우겠다 해서 막상 퍼포먼스를 시작할 때에 띄운다 하면은 그때 보따리 싸고 가겠다 할 때에 한국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대처할까요? 그런 문제 확인했어요? 금강산에 찾아갈 때에 우리가 태극기 들고 갑니까? 인공기나 한반도기만 주장하겠죠. 7년 전에 우리가 평창이라는 걸 따낼 때에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국가의 자존심과 수차례의 로비에 의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정말 시참말로 죽 서서 개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이 죽 서서 개주는데도 벌벌 기면서 개 앞에 갖다 바치는 꼴이에요 지금. 평창 올림픽 공동 입장하고 난 뒤에 한국에서 지금 6월을 중심으로 개헌을 준비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 헌법 전문가 사조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뺐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걸 평등한으로 바꿔서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평등한 민주주의 DPRK, 북조선 인민민주공화국, 가장 평등한 민주주의 부르짖듯이 우리도 평등한 민주주의로 할 거야. 아니, 그리고 또 헌법에서는, 초안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제대로 안 하면 국민이 소환하겠대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만든 법 같지 않고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면은 그 법을 무효화하는 것도 국민들에게 청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대요. 그건 왜 국민들에게 기회를 줍니까? 그건 입헌 정치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왜 뽑았어요? 법 만들으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뽑아놔놓고, 다시 말해 대의민주주의 하라고 뽑아놔놓고 국회의원이 만든 민주주의의
대의자들이 내놓은 법은 법이 아니다. 국민 네가 더 옳다. 그럼 이것도 국민에게 물어봐야죠. 지금 단일팀 구성에 국민의 몇 프로가 찬성하고 있습니까? 한반도기 들고 들어가는데 국민의 몇 프로가 찬성하고 있습니까? 조총련 선수단까지 오는 걸 국민 몇 프로가 찬성하고 있어요? 응원단 230명 부르는데 전체 북한에서 오는 숫자 500명인데 이 돈은 누가 주는데 국가가 밝힌 적이 있어요? 이게 유엔 제재 결의안과 관계 없다. 그저께 통일부 장관이 뭐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북한 유엔 제재 결의안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왜? 인도주의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을 주지 않는 한은 인도주의적인 일이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800만 불 준 거는 인도주의적인 명분으로 800만 불 도장 찍은 거는 왜 현금이에요? 인도주의적인 일이 현금이 아니라면 현금 주면 안 되죠. 그거는 왜 현금을 줘요? 그리고 그 내 이름을 인도주의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뭡니까? 현금을 안 주니까 관계없다. 그럼 현금 누가 줍니까? 현금 안 쓰고 호텔 공짜로 하면 현금 안 주니까 그건 관계없어요? 제가 듣는 바로는 정부가 돈을 안 줘도 그렇게 북한 팀들이 오고 북한 조총련까지 올 수 있고 500명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내의 단체들이 무수하답니다. 그 단체가 소위 말하는 북한 영유아에게 우유를 갖다 주고 결핵약을 갖다 주는 단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하는 거라면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국민 의견 한번 물어보세요. 원자로 건설 중단할까? 국민 참여단 불렀잖아요. 이것도 국민 참여단 부르세요. 그것도 20, 30대만 부를 게 아니라 당신을 지지한다는 20, 30대만 부를 게 아니라 말은 맨날 랜덤 샘플이에요. 랜덤 샘플. 그럼 대통령 지지하는 70%가 이거 전부 다 찬성했어요? 대통령 지지하는 70% 이거 전부 찬성했으면 왜 20, 30대들이 단일팀은 안 된다고 떠들고 있어요? 그리고 벌써 언론에서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뭐 스포츠 기사를 쓴 기자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녀들의 서러움을 알기는 하나 이 하키 선수들이나 아이스 하키 선수들이나 감독이나 팬들이 보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들에게는 계모예요. 계모. 그리고 북한 쪽에 친모예요. 친모. 평화와 화해라는 명분 좋습니다. 저는 만약에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오기 전에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백 명을 데려간다. 돈 대라. 최소한 우리가 여기가 최대한 대접을 해달라. 그러나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이 그리 하는 만큼 우리도 상응하게 최소한 3년간 5년간은 3년 내지 5년간은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개발도 더 안 하고 잠수함 탄도미사일도 개발 안 하고 너희들에 대한 위협도 안 주고 너희들이 관계를 갖고 있는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도 쓸데없는 위협을 가하지 않고 불안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런 조건이라면 저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유엔 제재 결의에 위반되는 행위가 없다. 돈은 한 푼도 안 준다. 현금만 안 주면 제재 위반 아니다. 이 눈 감고 아웅하자는 겁니다.
이에 대해 돈이 어디서 어떻게 북한이 이 돈을 가지고 오는지 철저히 국민들은 밝힐 걸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 그 얘기가 평창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왜 그거 연다고 덜썩덜썩 가능성을 보이고 난리예요. 개성공단 열고 금강산 사업 열면은 북한이 핵을 그만둡니까? 아니, 이 정부도 인정했잖아요. 북한은 죽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푸틴이 뭐라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 아주 성숙하고 영리한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미국하고 게임에서 이겼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핵 만들어가지고 위협하니까 미국이 어떻게 할지 지금 노심초사하고 국가의 모든 에너지의 몇 분의 거의 반 정도를 거기 쓰고 있다는 것. 많이 아니면 상당한 부분을 거기 쓰고 있다는 거. 푸틴이 볼 때는 이거 잘하고 있다고 할지 몰라도. 그럼 김정은이 대리자를 보내서 선수들과 같이 이번에 또 단장이 2015년 12월달 중국 갔을 때의 단장이던 최희가 이번에 또 단장으로 온다면은 제가 볼 때는 뒤 화면에 미사일 발사하는 게 나와서 우리 정부에서 이러면 안 된다 하면 다시 끌고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모란봉 악단에 가서 단장으로 가서 중국에서 공연을 취소하고 돌아온 현송월까지도 지금 옵니다. 환영을 해요? 아이스 하키 선수팀들이 우리보다 더 출중한 능력을 갖거나 훈련을 했거나 그 전부터 단일팀을 하기 위해서 물밑 수없는 조율을 하면서 공동 훈련을 한다는 그런 거라도 있어서 몰라도 이거 지금 깜짝 쇼예요. 정부로 보면 깜짝 쇼 아니죠. 그동안에 준비를 해왔으니까 이런 거 하려고 작정을 해왔으니까 국민으로 볼 때는 깜짝 쇼예요. 우리를 병신 만드는 거예요. 우린 자존심도 없는 국민을 만드는 거예요. 북한에게 우리는 정말 굴복하는 굴종하는 국민을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이 할 일이 그겁니까? 국민의 자존심을 좀 세워주세요. 아이스하키 단장이 얘기해서 I'm totally shocked. 기절 초풍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청와대 관계자들은 자기들이 답하기 싫은 건 전부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런 온갖 구설과 온갖 논란과 온갖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개최를 했어. 그 결과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된다면 해야 됩니다. 위협을 가하지 않고 그들의 비핵화로 가기 위한 첫 발자국이라면 해야 됩니다. 그 개런티가 어디 있어요? 이제 한번 엎드려 줬으니까 앞으로는 북한은 비핵화라는 카드까지 내지도 않고, 비핵화라는 카드를 안 내죠. 북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뉴클리어 피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쪽은 걱정하지 마. 너들을 향한 거 아니야. 미제를 때리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너들도 평화롭고 싶으면 미제를 타도하는데 우리하고 손발을 잡아. 손을 같이 잡고 가. 그럴 때만이 너희들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 지금 국내에 종북 핵심 진보라는 사람들이 펴는 논리예요. 주한 미군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평화를 유지했다고 하는데 너희들 때문에 지금 북한이 전쟁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말은
북한이 우리에게 대해서 전쟁할 의사를 없도록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데, 너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위협을 느끼고, 너들도 그 위협, 북한이 그렇게 우리에게 대해서 위협을 가하는 데 대해서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느니, 소위 말하는 군사적인 옵션을 생각한다는 것, 얘기하는 자체가, 주한미군 자체가 우리의 한반도 안보에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이게 그들의 논리예요. 똑같은 논리 연장선상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앞장서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안보특보가 얘기하고 있어요. 주한미군이 있어가지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자꾸 선제 타격을 하니 북한을 불안하게 하니까 더 핵개발도 더 하고 한반도가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틸러슨이 수도 없이 얘기해. 트럼프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제가 볼 때 노련한 트럼프가 김정은의 속을 파헤치기 위해서 한 번은 간지렸다가 한 번은 때렸다가 이걸 양쪽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지만, 김정은 역시 노련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쉽게, 어떤 일이 있어도 단 조건이, 미국이 자기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등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남한을 자기들이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다는 걸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면,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는 게 뭡니까? 주한미군 나가겠다. 한미동맹은 거의 없는 거로 유명무실을 하겠다. 그게 바로 우리를 떡 주무르게 하듯이 주무르는 거예요. 핵위협으로. 그거 나올 때까지 김정은이 양보할 사람이에요. 무슨 500명 오는데 돈 된다고 김정은이가 그래 우리는 핵을 가지고 너희들 위협 안 할 거야.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보니까 야 정말 나는 핵을 가지고 미국에만 써먹을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야 남쪽 주무리는 거 이거 간단하다. 그걸 더 확신해 주는 거예요. 이번 평창올림픽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개최되고 있는 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대화를 정진시키기 위한 주춧돌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핵을 가져도 한반도는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해주는 선전장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 정부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한미동맹이 뼛속 깊이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미국만한 우방이 없고 맹방이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제스처는 북한이 아닌 미국이 죄송합니다. 그 말의 진실성에 대해서 퀘스천을 갖기 시작한 건 벌써 몇 개월이 됐습니다. 그들의 반신반의가 지금 평창올림픽을 끌어가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면 그들의 의심이 그라운드리스, 근거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을 미국이 다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까? 아직도 미국은 외견상으로는 한국이 자기 말들을 잘 못 알아먹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도 알아요. 우리가 다 알면서 이 짓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왜? 다 알면서 왜 이렇게 하겠어요? 미국보다 남북한 간의 문제를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건 모순점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핵 문제는 미북 간의 문제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하면 안 됩니다. 핵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라고 해야죠. 근데 핵 문제는 미북 간의 문제래요. 이러니까 미북 간의 문제이니까 그 논리가 딱 맞는 거예요. 뉴클리어 피스.
북한이 핵을 가져도 우리에게는 전혀 위협이 아니고 도리어 평하다. 한반도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다. 누구에 대해서? Against America. 미국에 맞섰어. 가상화폐 폐지하겠다. 17만 명이 들어가 떠드니까 그 다음날 안 한다. 영어교육 폐지하겠다. 또 와글와글 떠드니까 또 그만. 좀 생각해보자. 최저임금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7,530 30원으로. 중소기업 9명 이하의 고용인을 둔 소규모 상인, 중소상인들은 7,530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70%가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정부는 또 3조를 대주겠대요. 그 짓 왜 해요? 가만 놔두면 시장이라는 거, 자유시장 경제라는 거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루어지니까 놔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그리고 또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애들은 취직을 못하니까 어떻게? 스펙을 가짜로 막 갖다 여요. 나라 전체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어. 이게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에요? 청년들, 이게 희망을 주는 정부인지 눈 뜨고 보세요. 이래도 잘한다고.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를 문죄왕이니 문죄인이니, 저도 사실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못돼도 대통령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작이 어디예요? 그 시작이 어디예요? 이명박 대통령을 쥐라고 부르고 박근혜 대통령을 닭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한반도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게 뭔지 압니까? 남 갈등입니다. 기업과 노동자. 에? 김상조 지금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파한대소를 하면서 내가 원래는 기업을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기업 버르장머리 고치면 일자리만 없어집니다. 또 우원식 원내대표, 민주당 대표 나와가 한 얘기 뭐예요? 최저임금제를 하면은 결국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더 생겨. 이런 최저임금제를 해가지고 기업이 다 감당이 안 되니까 문을 닫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자리가 어디 생겨요? 고용주와 고용인의 갈등이에요. 한반도기 들고 들어가자, 태극기 들고 들어가자, 남남 갈등이에요. 영어교육 유치원생들한테는 시키지 말자. 초등학생 이하도 안 되니까. 그래? 그렇다면 강남에 잘 사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돈 주고 가해 시킬 수 있는 부모들은 좋지만 3만 원씩 주고 배우는 애들은 못하잖아. 빈부 갈등, 남남 갈등. 다주택자를 가진 사람들이 다주택을 가지고 그 임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것 가지고 엄청난 자기 재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한 구덩이 다 잡아 이어가지고 적폐로 보고 있으니까 그거 건드리는데 집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는, 처음 뭐라 그랬어요? 그거 나오자마자 파리 대책 나오니까 없는 사람들이 손뼉을 쳤어요. 너무 잘한다. 이제 집값 폭락할 거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물론 이에 말 그 다음 해에 가봐야 알지만 지금은 서민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들은 정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있는 놈이 더 미워지는 거예요. 우리 IMF 터졌을 때 안 봤습니까? 나라가 제대로 못 탔는데 없는 사람들이 나와가 벤츠나 외제차 타는 사람들 차 막 부수었습니다. 남남 갈등을 극대화시키면은 지금 정부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층이 더 튼튼해질 거다.
저는 그 논리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뭐 어떻게 한다? 지하철을 4월 동안 공짜로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 150억? 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계속 미세먼지 나올 때마다 지하철 공짜로 해? 그 돈을 150억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국민 세금이에요. 국민 세금이란 뭐냐? 전부 내보겠다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걸 손뼉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남남 갈등이야. 아, 이 정부 잘한다. 역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지하철도 공짜로 타주게 해주고 버스도 공짜로 타게 해주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이건 말이 아니다. 남남 갈등입니다. 평창올림픽을 이 어렵게 유치한 평창올림픽을 더 이상 남남 갈등을 더 강화시키는 선전장으로 쓰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걸 똑바로 봐야 됩니다. 청와대라는 풍선위에 앉았는 문 대통령, 풍선위에 에드블룬 위에 얹어놔 놓고 온갖 기획과 활동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당수의 브레인들, 국가 이익을 바른 방향으로 챙겨주지 못하면 그것뿐입니까? 뭐 이야기가 중간에 자꾸 나옵니다만은 강남 집값 오르는 게 다주택뿐만 아닙니다. 아니 멀쩡하게 물론 그 자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목고 외고 뭐 없애니까 다 어떻게 돼요? 학군이 더 중요해집니다. 강남 학군이 더 중요해집니다. 길을 쓰고 부모들이 강남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래요 도대체? 자유경쟁, 자유시장의 자유경쟁. 그래놓고 또 다른 한편은 뭐라고 해요? 지방분권이라고 얘기해요. 지방분권 되려면 지방에 재정이 돼야 됩니다. 자생적인 재정이 돼야 돼. 근데 다 없애고 강남 학군이 좋도록 만드는데 어떻게 강남 집값이 안 올라요? 그게 평등화예요? 그렇게 특목고 외고 다 없앤다는 교육감, 교육부 자녀들은 다 강남에서 명문고등학교 나왔습니다. 학군 좋은 데서. 제가 올림픽 얘기를 하다 딴 데로 너무 흘렀는데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 한반도 길을 들고 들어가자고 난리를 치는 이 정부, 1932년 손기정 선수 동경올림픽에서 오른쪽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뛰어 들어가는 그 수치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해 금메달을 받을 때 월계관으로 그 일장기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그 일장기를 달고 가게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글을 쓴 그 당시 동아일보, 조선일보 편집진들 수십 명이 옥고를 치르고 글을 쓰지 못하는 자리로 쫓겨났습니다. 그런 애국심도 지금 없어요. 그런 애국심도 없다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지성인이, 언론이 방향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은 중요한 겁니다. 평창올림픽 다가오는데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하나도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더 불안해집니다. 올림픽 끝나고 바로 비핵화 얘기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지 않으면 미국의 서슬은 점점 더
날 가로질 겁니다. 나를 세울 겁니다. 이 정부는 콧방귀도 안 끼죠. 미국 전쟁 안 할 거야. 북한은 우리에게 대해서 핵위협 안 할 거야. 언제까지 이러고 갈 거예요. 한국당 말이 없어요. 보수당 말이 없어요. 권리대회도 없어요. 반대도 없어요. 최소한 국회 본회의장, 본건물 계단에 앉아가지고 결의문 낭독도 없어요.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17) 남북 실무회담에서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이 공동훈련하고 금강산 문화행사 그리고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자.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는 단일팀을 구성하겠다. 조총영 응원단도 부르고 북한도 230명 응원단 파견하는 것 허락하겠다. 패럴림픽에도 150명 파견하겠다는 것도 받아들이겠다. 특히 마식령 스키장하고 남북 스키장에서 남북 스키 선수들이 공동훈련 그리고 금강산 지역에서 전야제를 열겠다라는 걸 우리 정부가 차관급 회의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겁니다. 전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누가 좀 이성적인 국민들 중에 이거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실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정부는 국민의 정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민들이 찬성한 겁니까? 우리가 탈원전 정책 한다고 신고리 5호 6호 잘 짓고 있는 걸 어느 날 아침에 일단 건설 중단해라. 환경이 중요하니까 내가 환경론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그 말 한마디에 시간은 시간대로 한 달 이상 몇 달간 중단시키고 국민 세금 1380억을 손해로 날렸지만 왜 국민들은 말이 없습니까? 지금 가상화폐에 뭐 문 닫는다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집값 무슨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해가지고 만들어나가 지금 누가 힘듭니까? 서민이 더 힘들어요. 있는 사람들은 다주택자 뭐 아무리 중과 걱정 안 합니다. 쓰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서 투자할 돈을 가지고 은행이나 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천조 가까이 되는 돈이라고 안 합니까? 안 팔면 되겠다라는, 안 팔면 된다는 생각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있는 사람은 거기에 영향 거의 입지 않습니다. 자, 다시 올림픽 얘기로 되돌아왔어. 그 얘기를 제가 주택 얘기를 끄집어내는 건 또 탈원전 얘기를 원자로 건설 얘기를 끄집어낸 건 같은 맥락입니다. 정신과 용어에 선택적 기억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어떤 것에 대해서 싫으면은 그 기억을 무의식 중에 기억이 남지가 않고 메모리에 들어가지를 않는답니다. 이걸 우리가 정치적인 용어로는 지금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국민이란 용어를 필요할 때는 끌어쓰고 필요 없을 때는 쳐다도 안 봅니다. 얘기도 안 합니다. 이거 국민에게 물어봤느냐고요.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훈련하자는 걸 국민들 의견을 들어봤냐고요. 선수들 얘기를 들어봤느냐고요. 감독과 상의해봤느냐고요. 금강산 문화행사 하자는 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우리 측 차관들이 먼저 우리 측 차관이 먼저 제안했답니다. 왜 설악산이 아니고 금강산입니까? 올림픽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기 들고 들어가는 것도 충분하지 못해. 한이 안 차서 금강산까지 가서 전야제를 지내요. 그 돈 누가 내요? 김정은이가 낸다고 했습니까? 선수단 230명 응원단 파견하면은 조총련 응원단까지 오면은 그 돈 누가 내요? 안 봤어요? 2015년 12월달 북경까지 갔어. 모란봉 악단이 공연하겠다고 갔다가 북한이 올리는 뒤에 스크린 장면이 중국이고 미국이고 세계를 다 그들의 핵으로 뚜들 부수는 모습을 불편해하니까, 중국이 불편해하니까 보따리 싸고 공연도 안 하고 갔습니다. 이번 조총련 응원단 그리고 삼지연 공연단들이 와서 한국 국민들이 전혀 예민해하지 않을, 누가 들어도 객관적으로 오해가 생기지 않는 그런 올림픽만을 위한 노래를 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제 한번 엎드려 줬으니까 앞으로는 북한은 비핵화라는 카드까지 내지도 않고, 비핵화라는 카드를 안 내죠. 북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뉴클리어 피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쪽은 걱정하지 마. 너들을 향한 거 아니야. 미제를 때리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너들도 평화롭고 싶으면 미제 때리는, 미제를 타도하는데 우리하고 손발을 잡아. 손을 같이 잡고 가. 그럴 때만이 너희들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 지금 국내에 종북 핵심 진보라는 사람들이 펴는 논리예요. 주한 미군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평화를 유지했다고 하는데, 너희들 때문에 지금 북한이 전쟁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말은 북한이 우리에게 대해서 전쟁할 의사를 없도록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데,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위협을 느끼고, 너희들도 그 위협, 북한이 그렇게 우리에게 대해서 위협을 가하는 데 대해서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느니 소위 말하는 군사적인 옵션을 생각한다는 것 얘기하는 자체가, 주한미군 자체가 우리의 한반도 안보에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이게 그들의 논리예요. 똑같은 논리 연장선상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앞장서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안보특보가 얘기하고 있어요. 주한미군이 있어가지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자꾸 선제 타격을 하니 북한을 불안하게 하니까 더 핵개발도 더 하고 한반도가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틸러슨이 수도 없이 얘기해. 트럼프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제가 볼 때 노련한 트럼프가 김정은의 속을 파헤치기 위해서 한 번은 간지렸다가 한 번은 때렸다가 이걸 양쪽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지만, 김정은 역시 노련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쉽게, 어떤 일이 있어도 단 조건이 미국이 자기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등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남한을 자기들이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다는 걸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면,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는 게 뭡니까? 주한미군 나가겠다. 한미동맹은 거의 없는 거로 유명무실을 하겠다. 그게 바로 우리를 떡 주무르게 하듯이 주무르는 거예요. 핵위협으로.
그거 나올 때까지 김정은이 양보할 사람이에요. 무슨 500명 오는데 돈 된다고 김정은이가 그래 우리는 핵을 가지고 너희들 위협 안 할 거야.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보니까 야 정말 나는 핵을 가지고 미국에만 써먹을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야 남쪽 주무리는 거 이거 간단하다. 그걸 더 확신해 주는 거예요. 이번 평창올림픽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개최되고 있는 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대화를 정진시키기 위한 주춧돌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핵을 가져도 한반도는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해주는 선전장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 정부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한미동맹이 뼛속 깊이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미국만한 우방이 없고 맹방이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제스처는 북한이 아닌 미국이 죄송합니다. 그 말의 진실성에 대해서 퀘스천을 갖기 시작한 건 벌써 몇 개월이 됐습니다. 그들의 반신반의가 지금 평창올림픽을 끌어가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면 그들의 의심이 그라운드리스 근거 없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미국이 다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까? 아직도 미국은 외견상으로는 한국이 자기 말들을 잘 못 알아먹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도 알아요. 우리가 다 알면서 이 짓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왜? 다 알면서 왜 이렇게 하겠어요? 미국보다 남북한 간의 문제를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건 모순점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핵 문제는 미국 간의 문제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하면 안 됩니다. 핵 문제는 남북한 간의 문제라고 해야죠. 근데 핵 문제는 미국 간의 문제래요. 이러니까 미국 간의 문제이니까 그 논리가 딱 맞는 거예요. 뉴클리어 피스. 북한이 핵을 가져도 우리에게는 전혀 위협이 아니고 도리어 평화다. 한반도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다. 누구에 대해서? Against America. 미국에 맞서서. 가상화폐 폐지하겠다. 17만 명이 들어가 떠드니까 그 다음날 안 한다. 영어교육 폐지하겠다. 또 와글와글 떠드니까 또 그만 좀 생각해보자. 최저임금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7,530 30원으로. 중소기업 9명 이하의 고용인을 둔 소규모 상인 중소상인들은 7,530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70%가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정부는 또 3조를 대주겠대요. 그 짓 왜 해요? 가만 놔두면 시장이라는 거, 자유시장 경제라는 거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루어지니까 놔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그리고 또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애들은 취직을 못하니까 어떻게? 스펙을 가짜로 막 갖다 여요. 나라 전체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어. 이게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에요? 청년들, 이게 희망을 주는 정부인지 눈 뜨고 보세요. 이래도 잘한다고.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를 문죄왕이니 문죄인이니 저도 사실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못돼도 대통령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작이 어디예요? 그 시작이 어디예요? 이명박 대통령을 쥐라고 부르고 박근혜 대통령을 닭이라고 부른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한반도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게 뭔지 압니까? 남 갈등입니다. 기업과 노동자. 에? 김상조 지금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파한대소를 하면서 내가 원래는 기업을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기업 버르장머리 고치면 일자리만 없어집니다. 또 우원식 원내대표 민주당 대표 나와가 한 얘기 뭐예요? 최저임금제를 하면은 결국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더 생겨. 이런 최저임금제를 해가지고 기업이 다 감당이 안 되니까 문을 닫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자리가 어디 생겨요? 고용주와 고용인의 갈등이에요. 한반도기 들고 들어가자, 태극기 들고 들어가자, 남남 갈등이에요. 영어교육 유치원생들한테는 시키지 말자. 초등학생 이하도 안 되니까. 그래? 그렇다면 강남에 잘 사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돈 주고 가해 시킬 수 있는 부모들은 좋지만 3만 원씩 주고 배우는 애들은 못하잖아. 빈부 갈등, 남남 갈등. 다주택자를 가진 사람들이 다주택을 가지고 그 임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것 가지고 엄청난 자기 재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한 구덩이 다 잡아여가지고 적폐로 보고 있으니까 그거 건드리는데 집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는, 처음 뭐라 그랬어요? 그거 나오자마자 파리 대책 나오니까 없는 사람들이 손뼉을 쳤어요. 너무 잘한다. 이제 집값 폭락할 거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물론 이에 말 그 다음 해에 가봐야 알지만 지금은 서민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들은 정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있는 놈이 더 미워지는 거예요. 우리 IMF 터졌을 때 안 봤습니까? 나라가 제대로 못 탔는데 없는 사람들이 나와가 벤츠나 외제차 타는 사람들 차 막 부쉈습니다. 남남 갈등을 극대화시키면은 지금 정부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층이 더 튼튼해질 거다. 저는 그 논리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뭐 어떻게 한다? 지하철을 4월 동안 공짜로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 150억? 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계속 미세먼지 나올 때마다 지하철 공짜로 해? 그 돈을 150억에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국민 세금이에요. 국민 세금이란 뭐냐? 전부 내복에 떠있어 나가는 겁니다. 이걸 손뼉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남남 갈등이야. 아, 이 정부 잘한다. 역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지하철도 공짜로 타주게 해주고 버스도 공짜로 타게 해주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이건 말이 아니다. 남남 갈등입니다. 평창올림픽을 이 어렵게 유치한 평창올림픽을 더 이상 남남 갈등을 더 강화시키는 선전장으로 쓰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걸 똑바로 봐야 됩니다. 청와대라는 풍선 위에 앉았는 문 대통령, 풍선 위에 에드블룬 위에 얹어놔 놓고 온갖 그리고 상연하는 뒤에 내는 공연의 뒷배경으로 내는 게 한국 국민의 감정을 자극시키지 않는 감정 자극이라는 것은 친북 감정을 돋우는 것도 있고 반미 감정을 자극시키는 것도 있고 반북 감정을 자극시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반북 감정을 자극시키는
화면은 안 나올 거로 보입니다. 반드시 친북을 더 장려하고 반미를 더 자극하는 그런 화면이 나오면 안 할 소리로 2015년 12월에도 중국을 미국 지도에서 없어지게 하겠다? 똑같이 이번에 미국의 하와이나 구암을 지도에서 없어지게 하겠다? 우리의 이 ICBM으로 사전에 검열을 다 해요? 만약 검열을 했는데 검열하는 장소에서는 그런 화면 안 띄우겠다 해서 막상 퍼포먼스를 시작할 때에 띄운다고 하면은 그때 보따리 사고 가겠다 할 때에 한국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대처할까요? 그런 문제 확인했어요? 금강산에 찾아갈 때에 우리가 태극기 들고 갑니까? 인공기나 한반도기만 주장하겠죠. 7년 전에 우리가 평창이라는 걸 따낼 때에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국가의 자존심과 수차례 로비에 의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정말 시참말로 죽 서서 개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이 죽 서서 개 주는데도 벌벌 기면서 개 앞에 갖다 바치는 꼴이에요 지금. 평창 올림픽 공동 입장하고 난 뒤에 한국에서 지금 6월을 중심으로 개헌을 준비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 헌법 전문가 사조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뺐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걸 평등한으로 바꿔서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평등한 민주주의 DPRK 북조선 인민민주공화국 가장 평등한 민주주의 부르짖듯이 우리도 평등한 민주주의로 할 거야. 아니 그리고 또 헌법에서는 초안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제대로 안 하면 국민이 소환하겠대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만든 법 같지 않고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면은 그 법을 무효화하는 것도 국민들에게 청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대요. 그건 왜 국민들에게 기회를 줍니까? 그건 입헌 정치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왜 뽑았어요? 법 만들으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뽑아놔놓고 다시 말해 대의민주주의 하라고 뽑아놔놓고 국회의원이 만든 민주주의의 대의자들이 내놓은 법은 법이 아니다. 국민 네가 더 옳다. 그럼 이것도 국민에게 물어봐야죠. 지금 단일팀 구성에 국민은 몇 프로가 찬성하고 있습니까? 한반도기 들고 들어갔는데 국민은 몇 프로가 찬성하고 있습니까? 조총련 선수단까지 오는 걸 국민 몇 프로가 찬성하고 있어요? 응원단 230명 부르는데 전체 북한에서 오는 숫자 500명인데 이 돈은 누가 주는데 국가가 밝힌 적이 있어요? 이게 유엔 제재 결의안과 관계없다. 그저께 통일부 장관이 뭐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북한 유엔 제재 결의안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왜? 인도주의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을 주지 않는 한은 인도주의적인 일이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800만 불 준 거는 인도주의적인 명분으로 800만 불 도장 찍은 거는 왜 현금이에요? 인도주의적인 일이 현금이 아니라면 현금 주면 안 되죠. 그거는 왜 현금을 줘요? 그리고 그 내 이름을 인도주의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뭡니까? 현금을 안 주니까 관계없다. 그럼 현금 누가 줍니까? 현금 안 쓰고 호텔 공짜로 하면 현금 안 주니까 그건 관계없어요? 제가 듣는 바로는 정부가 돈을 안 줘도 그렇게 북한 팀들이 오고 북한 조총련까지 올 수 있고 500명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내의 단체들이 무수하답니다. 그 단체가 소위 말하는 북한 영유아에게
우유를 갖다 주고 결핵약을 갖다 주는 단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하는 거라면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국민 의견 한번 물어보세요. 원자로 건설 중단할까? 국민 참여단 불렀잖아요. 이것도 국민 참여단 부르세요. 그것도 20, 30대만 부를 게 아니라, 당신을 지지한다는 20, 30대만 부를 게 아니라, 말은 맨날 랜덤 샘플이에요. 랜덤 샘플. 그럼 대통령을 지지하는 70%가 이거 전부 다 찬성했어요? 대통령 지지하는 70% 이거 전부 찬성했으면 왜 20, 30대들이 단일팀은 안 된다고 떠들고 있어요? 그리고 벌써 언론에서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스포츠 기사를 쓴 기자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녀들의 서러움을 알기는 하나 이 하키 선수들이나 아이스 하키 선수들이나 감독이나 팬들이 보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들에겐 계모예요. 계모. 그리고 북한 쪽에 친모예요. 친모. 평화와 화해라는 명분 좋습니다. 저는 만약에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오기 전에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백 명을 데려간다. 돈 대라. 최소한 우리가 여기가 최대한 대접을 해달라. 그러나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이 그리 하는 만큼 우리도 상응하게 최소한 3년간 5년간은 3년 내지 5년간은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개발도 더 안 하고 잠수함 탄도미사일도 개발 안 하고 너희들에 대한 위협도 안 주고 너희들이 관계를 갖고 있는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도 쓸데없는 위협을 가하지 않고 불안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런 조건이라면 저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유엔 제재 결의에 위반되는 행위가 없다. 돈은 한 푼도 안 준다. 현금만 안 주면 제재 위반 아니다. 이 눈 감고 아웅하자는 겁니다. 이에 대해 돈이 어디서 어떻게 북한이 이 돈을 가지고 오는지 철저히 국민들은 밝힐 걸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 그 얘기가 평창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왜 그거 연다고 덜썩덜썩 가능성을 보이고 난리예요. 개성공단 열고 금강산 사업 열면은 북한이 핵을 그만둡니까? 아니 이 정부도 인정했잖아요. 북한은 죽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푸틴이 뭐라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 아주 성숙하고 영리한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미국하고 게임에서 이겼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핵 만들어가지고 위협하니까 미국이 어떻게 할지 지금 노심초사하고 국가의 모든 에너지의 몇 분의 거의 반 정도를 거기 쓰고 있다는 것. 많이 아니면 상당한 부분을 거기 쓰고 있다는 거. 푸틴이 볼 때는 이거 잘하고 있다고 할지 몰라도. 그럼 김정은이 대리자를 보내서 선수들과 같이 이번에 또 단장이 2015년 12월 달 중국 갔을 때에 단장이던 최희가
이번에 또 단장으로 온다면은 제가 볼 때는 화면에 미사일 발사하는 게 나와서 우리 정부에서 이러면 안 된다 하면 다시 끌고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모란봉 악단에 가서 단장으로 가서 중국에서 공연을 취소하고 돌아온 현송월까지도 지금 옵니다. 환영을 해요? 아이스하키 선수팀들이 우리보다 더 출중한 능력을 갖거나 훈련을 했거나 그 전부터 단일팀을 하기 위해서 물밑 수없는 조율을 하면서 공동 훈련을 한다는 그런 거라도 있어서 몰라도 이거 지금 깜짝 쇼예요. 정부로 보면 깜짝 쇼 아니죠. 그동안에 준비를 해왔으니까 이런 거 하려고 작정을 해왔으니까 국민으로 볼 때는 깜짝 쇼예요. 우리를 병신 만드는 거예요. 우린 자존심도 없는 국민을 만드는 거예요. 북한에게 우리는 정말 굴복하는 굴종하는 국민을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이 할 일이 그겁니까? 국민의 자존심을 좀 세워주세요. 아이스하키 단장이 얘기해서 I'm totally shocked. 기절 초풍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청와대 관계자들은 자기들이 답하기 싫은 건 전부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런 온갖 구설과 온갖 논란과 온갖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개최를 했어. 그 결과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된다면 해야 됩니다. 위협을 가하지 않고 그들의 비핵화로 가기 위한 첫 발자국이라면 해야 됩니다. 그 개런티가 어디 있어요?